우리 이제 안출에서 그 체육시설을 이제 여러 군데 좀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추진 중에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설을 할 적에 지금 이제 여기도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그런 데도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체육인들이 최소한도로 이제 그 체육 운동을 할 적에 그 유니폼을 좀 갈아입는다든가 어떤 그런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주 레프트 공원 축구장 있는데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또 우리 그 세토공원에도 이제 그 사람들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용도로다가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처음부터 설계할 적에 그런 정도는 미리 좀 사전에 이렇게 조성하기 할 때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벼랑간 그게 이제 특수성이 있는 게 벼랑간 이제 새벽에 또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좀 기후 조건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안에서 좀 쉴 수도 있고 기다리면서 또 이제 뭐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어떤 그런 공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런 시설은 처음부터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해주면은 여기저기서 난리다. 그래서 형편성 때문에 못 해준다 막 이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뭐 수도시설 정도도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뭐 크지 않지만 조그맣게 하여튼 그런 사무실 용도로 그렇게 좀 하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환경위생과의 크림 탐색인데 청소업체에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금 그 네네네 그 방을 약간 좀 불량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 정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겠어 우리 대장께서는 내 마을에 그런 것이 설치가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에 있습니까? 예, 마을 단위에도 거점 수거지가 저희 안중 쪽에 서구 지역이 꽤 있는데요. 마을 단위별로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대략. 있는데 저는 그걸 볼 적마다 거기에 살면서 느끼는 게 저렇게 쓰레기 분리 수거대를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만들어 놨나? 어? 무슨 용량이 되게 적고 그 며칠 모아갖고 한꺼번에 버리면요 한두 집 버리면은 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막 여기저기다가 막 버리게 돼요. 그 일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악취나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망 자체가 구멍이 나져 있고 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삐져나오고 그 자체가 완전히 그 일대를 가면은 쓰레기 집화장으로서 너무 보기가 흉하고 미관상 아름답지 않고 흉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자연문학 쪽은 저기 음식물 수거하는 하면 왜 없는 건지 아파트 같은 데는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거를 부서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그런 걸 갖다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음식물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는 많이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뭐 텃밭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쓰지 못하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음식물을 지금 현재 그 통이 아파트 단지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룸지대라든가 자연불악에 좀 불량하게 돼 있어서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제 본청하고 협의해서 타 지역의 그 모범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 적당한 품을 다 준비하려고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음식물 저희 불황만 해도 한 2, 30가구가 되는데 음식물 그 저기 봉투에다가 내놓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한 집밖에 없어요. 그냥 땅에다 묻거나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땅에다 거의 묻어요. 그냥 큰 뭐 김치 담고 뭐 묵은 김치 뭐 이런 것들 잔뜩 산 같은 것들을 땅을 파서 그냥 묻어버린다고 주변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좋은 말씀을 다 써놨어요. 뭐 로드 치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체킹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뭐 환경에 대해서 미세먼지 또 이제 뭐 여기 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뭐 여러 가지 그 시민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신다 했는데 지금 그 평택시에서 그 서부 쪽이 가장 그 미세먼지 발생량이 엄청 높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없죠?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쪽이 저희가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망이 3군데가 있는데 저희 서부 쪽에는 2개가 있습니다. 안중읍사무소하고 국가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국가공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망에서 측정을 하면 73으로 평균이 이제 그 국가 환경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중 지역이라든가 비전동에 설치한 거에 비해 한 15 정도, 12 정도가 더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단 내에서 나오는 거랑 서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 거기가 연간 한 뭐 거의 한 1억 대 정도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가 서부도 쪽에는 그렇죠.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해운항만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가 6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이제 호퍼를 다 설치하도록 했고, 그 기존 캐노피를 에코호퍼로 더 저희가 설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진 창고를 더 증설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안중 출장소에 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같은 데서 먼지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노면 청소차 2대를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가 차고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감장치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사후관리된 차량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부 쪽이 산란도 많고 예. 공장도 많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안출해서 그래도 서부 지역에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끔 자꾸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그쪽으로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 지금 이제 거기 서해안 고속도로 있고 또 음성 가는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낮에는 좀 몰라요. 밤 되면 뭐 대단해요, 정말. 뭐 1km 이상 떨어져 있고 1km 떨어져 있는데도 뭐 차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공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고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요구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운영하면서부터는 거기에 막 불법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을 철저히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강력한 집행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환경센터랑 해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지금 하겠습니다. 안동 쪽이 서부교면 쪽에는 그런 쪽으로는 거의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송에 걸려 있는 것도 아직 있죠. 저기 토진산에 우보테크라는 데 있죠. 거기 뭐 이렇게 산을 갖다가 해소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 알고 모르시는 것 같더라. 분당부터. 지금도 이런 짓지 않고 몇 년 동안 불법이 지금 훼손을 시켜가지고 지금 막 쳐놨어요. 쳐놨는데 그 비 오면은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 저희가 이제 전화를 모르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제 산지 전화 오거나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가람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거기가 이제 그 건축물 폐기된 건축물을 파쇄를 해가지고서나 이렇게 잡석을 만들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레기까지 같이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서나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 거기가 가람산업이 거기가 쓰레기 분리 처리장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예, 저희가 본청 자원순환과랑 거기서 이제 인허가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요. 가람산업은 저희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난다치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또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가 이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인목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어떤 그 하나의 그 나무를 심어갖고 거기에 어떤 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방음벽이라든가 방음벽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저감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다가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자꾸 부서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저희도 같이 동참하도록 뭐 말이 그렇지 뭘.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업들 이렇게 처음에 그 심의할 적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목 그 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인 법에 그 정해져 있는 뭐 하나씩 이렇게 한 줄만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충록지 그런 거를 만들지를 않아요.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켜지지 않고 또 부서에다 얘기해 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보는 건 주민들이고. 알겠습니다. 통보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미정 부의장님. 건축이 예전에 보면 뭐 로드 체킹한다고 했는데 요즘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면은 뭐 하는 거죠? 로드 체킹은? 지금 주로 이제 노르체킹은 이제 뭐 불법 방공이라든가 어떤 뭐 시민 불편 사항 이런 거를 해서 현장에서 시정될 걸 시정하고 안 될 건 관계부서에 이제 의뢰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 로드 체킹 하면은 그 코스를 어떻게 해요? 누가 요구해서 하나요? 아니면 추정 판단에 따라가? 혹시 뭐 가는 데만 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과별로다가 담당 응면을 지정을 해서요. 예, 과별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드 체킹이라는 것은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좀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사실 뭐 불편함이 있고 뭐 개선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시나 또는 뭐 이 의원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그냥
불편하면 그런가 보다. 뭐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얘기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민들이. 그렇다면 이제 노드 체킹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좀 개선해 주는 것이 저는 그 진정한 그 노드 체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화가 이런 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다니긴 하지만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이런 데 아직도 이 안중 같은 경우만 해도 구도심에 이게 불이 안 들어가지고 껌껌한 도로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농촌 지역도 이렇게 보안등 설치하고 해서 일정하게는 좀 밝게 해주는데 안중 같은 경우는 구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껌껌해서 정말 사람이 다닐 때에 밤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함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안중 하나로마트 앞에 그 길 옆쪽으로 옛날에 그 좁은 길이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몇 군데 이렇게 보면 보안등 같은 게 없어서 사람은 다니지만 껌껌하니까 위험을 좀 노출돼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밤늦게 이제 학생, 이제 부녀자 이런 분들은 사실 다니면서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만 실제는 뭐 어디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한번 좀 로드 체킹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시가 출장소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등은 읍면에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같이 합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숫자가 많으면 한 번에 못 하더라도 시급한 데부터 좀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안중 출장소가 이 시도의원 간다면 잘 안 하던데요. 바꿔 하는 건가? 아니 기본요법 있어서 하는 건가? 그거 아니다. 이제 사실 못했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좀 철원상에 대해서는 의문 여기 좀 의심 아니에요. 민원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문의이 됐었고요. 전에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놨던 건데 이제 사실 그 청탁금지법이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중 출장소가 그 시도위원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아우 잘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이제 안출은 좀 뜸하고 송출은 또 많이 한다 이렇게 어제 보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좀 전에도 이제 비산먼지 이제 정영화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사실 이게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정말 따져볼 문제가 있어요. 가령 이제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이제 공영개발을 해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환경부에서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산먼지나 환경 문제가 심해서 없기 때문에 이제 주택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적합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민간해주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왜 없는 건지. 이 이제 미세먼지 관계는 이제 그동안도 여러 번 이제 뭐 언론이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제 계속 불편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친환경부만의 심어로는 어렵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환경과장도 얘기했지만은 정부에서도 일부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정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가 전부 이제 평택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된 미세먼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차원에서도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 문제를 좀 같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같이 이제 본청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악취 발생제는 이제 주로는 이제 축사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된 지역, 그게 이제 주로 안출 관할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도 제가 이제 산업환경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축사와 관련해서 신규로 이제 조례를 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아까 그 산업환경부장 별도로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축사를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송출 같은 경우는 진이천 유원지의 축사 문제 때문에 그걸 빼낼 겸 주차장 확보할 겸 이렇게 이제 대안을 만들어서 이미 완료한 것도 있는데 축사마다 다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그래도 그 축사 중에는 우리 시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매입해서 다른 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책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내부중원 쪽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중원 몇 조금씩 만들어서 했지만 그런 거를 출장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더라도 출장부도 그런 의견들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도시과는 뭐 다른 얘기 두고 지난번 복지센터하고 체육관 진입 현재는 용역 추진 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번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이제 가기도 했고 사업비 문제도 좀 명확히 좀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초입에 38국회 초입에 그 먼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거 이것도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 문제도 그 담당 그때 이제 현장 활동하실 때 그 전에 담당과 같이 이제 의논을 했었는데 저희는 뭐 기본적인 입장은 뭐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용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 관련 부서 태워서 우리가 주면 우리 할 의향이 있고 또 그 민원이 있는 부분도 도로를 좀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연구를 좀 해본다고 했거든요. 언제까지 연구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때 이제 오신 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인사가 있으면 바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번 오시는 사람하고 해서 저희가 1월달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요? 네, 실질적인 뭐 설계는 다 됐고요. 지금 이제 토지 분할하고 있고 실질적인 용역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초입에 38부터 초입에 그 토지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가 좀 검토가 필요한 거 하고 그리고 레프 총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연결할 때 이게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는 시장께서도 이미 답을 준 거예요. 체육대 할 때 와서 이제 축사하는 과정에서 축구장이 규격은 맞는데 이게 펜스가 아주 가깝게 있다 보니 위험하다. 그러니 이거를 뒤로 좀 빼서 펜스를 좀 뒤로 좀 간격을 넓혀주겠다. 이건 답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동호인들한테. 그런데 그걸 생짜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설계할 때 그거를 일정하게 좀 도로선을 좀 뒤로 미루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그때 좀 펜스를 밀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설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단지, 의뢰표 총무 단지 내는 아직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단지 밖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부분만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걸 누군가 해서 손을 댈 때 다 손을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할 때 따로 저거 남은 거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어느 부서인가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서가 이제 여러 군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를 다 좀 적어줘봐요. 제가 다 한 번에 다 모이게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해봐야 자꾸 손을 내게 되잖아요. 저희가 부의장 일정 감안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번 정리에 끝나고요. 그 해당 부서를 다 한번 한 자리에 한번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호프로스 사거리 그쪽에 포승에서 평택 쪽으로 나오는 길은 한 차선이 이제 가변 차선이 확보돼서 굉장히 좋아요. 공사를 오래 해서 좀 불만이 많이 생겼던 것도 있긴 한데 뭐 이용에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죠. 그리고 거기서 우회전 차량이 여전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천국에서 오는 차와 포승에서 현아택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겹치는 부분이라 상당히 위험한데 그래서 먼저 번에
유지양 국장이 출장선장 하실 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한다고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통신, 전기 뭐 등등 해서 이게 복잡하니까 그걸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면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관련 뭐 경찰서 협의하고 이제 관련 기관 협의했는데 좀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했는데 그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하면은 그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유지 보수비가 부족하면 그때 이상 세워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뭐 완벽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 구간만 해줘도 위험 요소는 좀 빠져나가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농촌 하수도 배수 하천 정비 사업은 실제 이게 서부 쪽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동지역은 사실 이게 많지 않고 일부 뭐 있는 동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읍면 지역에 이게 거의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 기지 주변에 따라서 한 읍면 지역은 또 상당히 그 예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런 혜택이 없는 지역, 특히 이제 서부 지역 안출 관할이 많은 거죠. 이게 청북부터 시작해서 안중, 현덕, 포성, 오성도 일정하게 이제 많이 했죠. 그래도 기지 주변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평택호의 뭐 턱 밑에서 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단이다 보니까 물이 잘 안 온다. 뭐 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출이 평택시와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그걸 산업환경구하고 여기 이제 배수로만 하는 거지만 용수 문제까지도 같이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산업환경국의 농업 배수로 그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현장에서 정영화 의원님 그쪽 그 관련 인원도 있는데요. 그 협의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는 본청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농지과 이제 국도변 불량간판 정비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형평성이 있어요? 이 불량간판이 지주형 간판. 예, 지주형 간판. 그래서 지주형 간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제 보면은 어디는 그냥 가만 놔두고 어디는 또 뭐 다 정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행정도 뭐 떡하니 이거 붙여놓고 있던데 그 행정에서 그걸 지주형 간판을 세워놓으면서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아니 행정이 모범을 보이고 나서 뭐 민간에다 얘기하지 행정은 그냥 아주 대문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주형 간판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 철거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이제 포승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승성당도 이제 그 설치했다가 출장소에서 그걸 지주형 간판을 불법이니까 띄라고 하니까 뭐 성당 같은 데도 띄잖아요 또 뭐 그런 데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만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포승업 이 간판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뭐 민간 이제 그 이 상가에도 뭐 있고 그러면 누군 띄고 누군 띄지 마라 이런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에 이제 도로변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이정표라나 그것도 내가 우리 저 유병호 과장님한테 별도로 다른 사례도 있으니까 이제 방법을 해보려니까 이거 해 방법에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시가 불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이 없지 어디는 그것도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간판이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38국도가 그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간판 포승업사무소에 쓰는 거는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본청의 이제 특정구역 해제를 특정구역에서 도에서 지정한 그 5m 그 조례만큼이 그거를 완화해달라고 지금 거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그걸 한 5m 정도 하게 되면 일반 그 행정 그 아니 일반 간판을 원하는 그 주민들도 그 정도까지는 그 이해를 한다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추진은 그 추진이고 현재 그게 상황에서 해소돼야 이 분양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는 불법이니까 띠라래고 어디는 불법인데도 마치 그 뭐 당연한 것처럼 하고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행정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도 버젓이 있으면서 아니 누구한테 뭘 띠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뭐 무슨 또 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랬다고. 하여튼 법이 좀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행정끼리는 뭐 편히 다 봐주고 뭐 있는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면서 오늘 뭐 과장은 안 자리를 못 했는데 뭐 얘기 좀 해봐요. 뭐 왜 그런 건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포순 읍사무소랑 저희가 이거는 그 도어키스센터 간판이 위원님 말씀인 대로 3개 정도 행정 간판이 있습니다. 그 3개 더 돼요. 예. 출장소 관할에만 3개인지 모르겠는데 행정 간판도 다른 데랑 형평성 똑같죠. 그냥 적용해서 그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동일하게 이제 원래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미 행정의 신뢰는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도 색깔별로 띄지 말라는 거예요. 빨간색은 2달 걸리고 파란색은 이틀 만에 띄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시에 조금 불편한 얘기 쓰면은 몇 시간 만에 띄워버리고 좋은 얘기 쓰면은 그냥 몇 달씩 놔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지. 평택시에 대한 좋은 얘기 쓰면 뭐 2달도 있더라고 그냥. 그것도 역시 그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서 이제 뭐 하루 이틀씩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민간 이탁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다시 하면 그 민간 이탁업체한테 교육을 시켜서 광고물 관련 법이라든가 이걸 교육을 시켜서 형평성에 맞도록. 네. 그것뿐이 아니라 또 읍면에서도 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또. 읍면에서도 이제 일부 자기 관할 그 지역을 정해서 이걸 또 철거하고 하더라고요. 직접 공무원들이. 대리변 이해 지역에. 네. 아니, 이제 그것도 사실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이번에 저 3개 본청, 안출, 송출, 별도 자료 요청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속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속된 사례를 보니까 92건이 단속됐네요. 92건이 단속됐는데 그 자리가 없어요. 92건이 단속됐는데 그 중에 안출이 54, 본청이 36, 송출이 1군데요. 본청은 행성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불법은 단속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도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이 서부 쪽은 뭐 별로 개발도 안 했는데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냐고. 뭐 이유야 뭐 지난번에 대도만 그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다른 데는 민원 안 들어온다는 얘기요? 그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안추름이랑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이거 이렇게 잘하는 거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 쪼개기가 그동안 이제 굉장히 잘 아시지만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고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어찌 그러면 안출만 문제가 되냐고. 다 우리 집 가날이 다 똑같지 그러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성추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아요. 없는 그것도 안 맞아. 거예요. 이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고 택지 개발 아닌데 그러면 이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 없냐고.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그 쪼개기를 하면서 이제 주차 배수를 좀 줄이는 또 방편을 활용하고 있고 또 이제 뭐 화재나 뭐 이런 거 또 주차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쪼개기가 사실상으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에 이제 청북 신도시에 이제 작년에 검찰 합동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쪽에서 물어서 안중 현아지고 했고 또 물어서 5년 내에 했던 걸 7년 내로 5년 이상 또 물고 들어갔고 또 물고 들어가면 또 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지금 그 택지지구만 얘기하는데 왜 택지지구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또 왜 우리 택지지구만 하냐? 다른 데도 해라. 이러면 또 해야 되냐고. 그럼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충성도 높게 안출이 했다고 치면 그러면 송추이나 본청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럼? 그냥 이게 충동도가 아니라 사실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농축과 직원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방청 같은 바꾸자면서 경우도 이제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지금 단속한 것을 건수를 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건수는 저희보다 이제 우리 50건이고 36건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닙니다. 이게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이 기간을 정해서 2016년도까지 다 갖고 온 거예요. 이 2016년도 10월 16일까지 다 있어요. 이 자료가. 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 비전동도 2016년도 10월 달 거가 여기에 자료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최근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안출만 이런 거냐? 안출은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불법은 단속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좀 그 다른 송추이나 본청이나 좀 맞춰가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발빠르게 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제가 정자 설치 현황하고 혹시 이제 설치됐던 걸 교체한 현황을 또 받아봤어요. 그 자리에 여기에 보니까 정자를 꽤 많이 설치했는데 이 자리는 안축이 거짓 자료를 준 거예요. 큰 게도 교체한 게 없다고 돼 있어요. 다 신규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진짜 신규 설치만 있고 교체가 없어요? 네? 죄송 말씀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럼 아는 사람이 한번 들어와보라고 해요. 그 부분은 정혜 씨 아니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저희한테는 이제 없던 거라 아니 이게 출장소에서 주워서 받은 거예요 다. 출장소에 주워서 하나 모아온 것 뿐이지 이게 본청에서 이게 임의적으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다 출장소는 출장소, 본청은 본청, 송출고 송 다 모아서 하나의 자료를 준 거지. 지난번에도 제가 그 담당 과장한테도 했어요. 현아택지에도 그 멀쩡히 있는 이 정자를 왜 다 때려부시고 새로냐. 동문공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선하려고 보니까 아니 글쎄 왜 근데 그런 건 없이 이렇게 다 신규만 해놨냐고. 그 정자하고 그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거는? 뭐가 정자하고 뭐가 개념이 틀려. 그게 다 그거는 이제 지금 정자는 이제 마을에 설치한 정자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공원에 자리를 있는 파울로는 좀 그 파고라까지 다 줘봐요, 그러면. 같은데요? 그거 다 줘보라고.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거기 살아요. 뭐 파손돼서 뭐 고친다고? 제가 어디 10년을 써도 멀쩡한데 다 때려부셨더만 뭘. 그거 본 사람들이 진짜 한마디씩 하더만요. 거기뿐이 아니요. 쟤 때려부셨어, 그런 걸. 그래서 새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가 이제 출장소에 그 건축 녹투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해달라는 건 안 하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다 때려부셔서 해달라냐고. 그거는 그것도 저기 오해 누가- 부분이 있으신다고. 누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수선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 기준이 다 써가지고 하루에도 내가 매일같이 다니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뭐 거기만 했는지 보니까 또 딴 데도 했더라고. 거기 그 철거된 숫자만큼 예산이 그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 멀쩡한 이게 이 파고라 이제 이름이 이제 파고라라고 해서 그 여기 앉는데 그 자리 한번 줘봐요. 교체한 거. 멀쩡한 것들 이렇게 다 때려부셔가지고 새로 할 이유가 뭐냐고. 근데 그러면 새로 한 걸 봤어요. 그거 얼마에 들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의 거보다도 허접하게 돼 있더만 깨끗한 거 외에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 주민들이 요구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출장소에 판단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거기 가보니까 공공지에 이제 그 전지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전지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 파고가 말씀드렸어요.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전지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파고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 기둥 보고받으면 그렇습니다. 기둥이 터가지고 손을 댈 수 없어서 아니 부시는 사람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 그걸 받았는데요. 부시는 사람이 거기서 게 아니라 담당 이제 공무원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누가 앉아서 있으면 내가 인사해서 보고해요. 뭘 써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써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그거? 타고라? 그, 부시고 사려는데? 아시죠? 한 확인해보면 아, 좀 주라고 하세요. 여기, 과장이 없어서 그 담당 계장님. 지금 좀 주라. 그리고 그거 이제 두 번만 얘기하고 또 하나 자료를 요청이 됐어요. 남은 식재에 대해서 본청 송출 안출 다 받았어요. 이걸 받을 때 제가 식재 한 일정하고 장소, 식재 수량, 현재 생존 현황 그 중에 안출 것만 얘기해요. 5성에 심은 왕건나무 94%, 안중 못백합 96%, 안중에 99%, 왕건나무 홍감풍도 다 93%, 다 90% 이상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냈어요. 청국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나무만 83%라고 나머지는 100%, 나 90%다 이상 됐다 이렇게 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이번에 안중 편백나무 지난번 식목일 때 3,359를 심었다고 돼 있어요. 네? 네. 이건 누가 담당해요? 괜찮아요. 몇 프로 살았어요? 지금 그때 파악했을 때는 저기 그 85% 정도 언제 파악했어요? 수수 파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 줄 때 무렵이 언제? 그 언제부터 언제 자료가 나면 이번에 준 거니까 내가 오늘 받은 거니까 이거. 그 지금 저기 그 하다가 이제 여름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도식을 또 했습니다. 살린다고 그러니까 몇 프로 살았냐고요. 지금 현재 도식 10%까지는 거의 90% 정도.
그리고 보식하기 전에. 보식하기 전에는 한 87%, 저기 그 85% 내외로 85%. 거의 많이 죽었어요. 지난번 특히 지난 여름이 유독 더웠어요. 비는 잘 안 오고 유독 더워서 상당수 말라 죽었어요. 근데 뭐 85%? 그 보식해서 90%? 아, 이런 엉터리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번 가봤어요, 직접. 이 현장을. 지금 얼마큼 살았나. 온 산을 다 뒤져보진 못했지만, 그건 뭐 온 산 안 뒤져봐도 뭐, 얘만큼 보면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줘. 이거 90%라고 돼 있어요. 90%. 진짜 90% 살았어요? 네, 지금 보식하는 한번 직접 한번 현장 가보면 되죠, 이제. 어? 부장님 그게요. 제가 이제 그 7월달에 가다 보니까 그때면은 한 80% 정도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달라? 80%, 아니 85%. 제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가뭄이 계속 지속되면서 보니까 뭐 70% 정도 뭐 그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쪽 부분 남쪽 부분은 이제 하자 보수 기간도 있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하자 보수 며칠 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식목 행사했던데도 이제 포토로 다시 한번 갈아봤는데 지금 현재는 좀 이제 죽은 게 표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칠백나무가 사실은 남부 수정이다 보니까 옛날 송출에서도 이제 몇 년 거쳐서 물을 계속 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살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은 조금 그 활착률이 조금 떨어지는 수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에서 심은 식재 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량을 심었어요. 지금 이제 방금 소장님도 뭐 70% 이하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언 근거로 뭐 85%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생존율로 저희가 이제 육안 볼 때 저희가 했었을 때 아니 시커멓게 말라 죽었는데 그것도 살았다고 봐야 돼요? 피가 저기 또 이렇게 변하고 까매졌다라고 해서 저기가 한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아 저기 이 나무에 대한 전문가신가? 네, 제가 그때 네? 그러면 잎이 눌어가지고 다른 건 포로인데 눌어가지고 말로 비틀어진 걸 죽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그 방식대로라면 이 자료 다 엉터려요. 이 자료. 편백나무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무 포럴 때 벌써 누렇게 떠가지고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행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니 무슨 진행 상황이요. 무슨 이미 벌써 죽은 거를 그걸 뭐 사는 거를 아직 진행형이니까 아직은 죽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요? 네? 그래서 85%가? 그 문제는요. 어? 이번에 보식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85%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여기도 90% 그러면 이 얘기도 그래서 이제 90%네. 지금 편백나무에 대한 특성을 잘 아시나요? 네? 잘 알아요? 네? 녹지직이라고 했으니까 편백나무에 대한 특성을 잘 아시냐고. 훈련하면 저기 소장대 가서 이제 아예 이제 남녀 쪽에서 이제 저를 잘 잘하는 그러니까 그 남녘이고 북녘이고를 떠나서 이제 지금처럼 이미 벌써 다 말라가지고 다른 거 포럴 때 이거는 벌써 누래가지고 꼬머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진행형이니까 살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씨가 보는 마인드가 그거요? 그런 엉터리 대단이 어딨냐고. 그거 죽은 거지. 그걸 무슨 수술 살릴 거예요? 뭐 사람 마냥 그렇다고 뭐 무슨 수술해라는 걸? 죽었다 깨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미 벌써 잎이 말라서 다른 거 퍼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면 죽은 거예요. 뭘 그게 진행형이라고 살았다고 표기를 해. 그리고 파고라 얘기를 잘합니다. 그 자료 좀 줘봐요. 자료는 그 하나에 얼마씩 했어요? 가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발표했어요? 의원님 자료 받고 하시자고. 그래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